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곤 합니다.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이죠. 하지만 이 자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돈이 많으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보다 복잡했습니다. 한 친구는 은퇴를 앞두고 경제적으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은퇴 후 직장 수입이 끊기니 남은 돈으로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불안했던 거죠. 반대로 또 다른 지인은 직장을 그만두고도 경제적 걱정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바로 습관과 준비에 있었습니다. 결국 경제적 자유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이르기 위해선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글에서는 나만의 인생 전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습관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습관들이 어떻게 나를 경제적 자유로 이끌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만의 인생 전략, 자유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습관 만들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꿉니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 그야말로 이상적인 삶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생각보다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얻기 위한 핵심은 바로 습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 걷기. 하루 20분의 걷기, 단순히 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머리를 비우고 새로운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목적을 가지고 걷고 또 다른 날은 그저 내리쬐는 햇빛 아래 마음껏 걷습니다. 가령 우천으로 인해 너릿재에 가는 길이 실패했을지라도 걷는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죠. 걷기의 효과는 단순한 신체적 건강에 그치지 않습니다. 걷는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고민하던 문제들이 자연스레 해결될 때도 많습니다.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나아갈 방향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도 됩니다. 두 번째 습관 독서. 책 읽기 10분.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식과 정보입니다.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도 수동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는 배당이나 이자와 같은 소득이 있으며 이를 통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제가 읽고 있는 책 중 하나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는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강조합니다. 또 토니 로빈스의 머니나 부의 주인은 누구인가? 와 같은 책들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독서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가는 지식은 나의 자산을 관리하고 늘려가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됩니다. 사례 1. 독서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의 이야기. 실제 한 직장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독서를 통해 재정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책 한 권으로 시작했지만 조금씩 공부를 해 나가면서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죠.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직장에 의존하지 않고 주식 배당과 이자를 통해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인생을 바꾼 도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습관 명상. 10분 명상은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적인 평온을 찾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그런 감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비교, 자랑, 욕심 같은 인간 본연의 성향을 잠시 내려두고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사례 2. 명상으로 정신적 자유를 찾은 사람의 이야기. 한 창업가는 자신의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도 내면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성공 이후에도 계속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더 큰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죠. 그러다 명상을 시작하게 되었고 하루 10분씩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점차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그는 외부적인 성공이 아닌
자신만의 내면적 자유를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번째 습관 영상 만들기. 요즘의 시대는 디지털 콘텐츠의 시대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영상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죠. 예를 들어 뷰트랩에서 좋은 제목을 찾아보고 댓글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를 수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미나이와 같은 도구를 활용해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나 기자, 탐사보도 형태로 조합해 더욱 전문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죠. 사례 3 유튜브로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의 이야기. 한 40대 가장은 직장에서의 한계를 느끼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차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는 이제 직장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인 자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많은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RPAR ETF와 같은 안정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이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단기적인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이처럼 걷기, 독서, 명상, 콘텐츠 제작, 그리고 투자까지 작은 습관들이 모여 경제적 자유를 향한 길을 열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고 스스로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투자이며 가족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작은 습관의 꾸준한 실천입니다. 걷기, 독서, 명상, 콘텐츠 제작, 투자와 같은 활동들이 그 예인데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사실 이런 것들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뇌와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이 부분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걷기의 힘 몸과 마음의 연결. 우리가 흔히 걷기를 단순한 신체 운동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걷기는 우리 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걷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이 분비되죠. 이게 바로 러너스 하이, 러너즈 하이라는 개념입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떠올리기에도 좋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점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걷는 동안 창의력이 약 60% 정도 향상된다고 해요.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걷는 동안 우리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걷기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복잡한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는 이유입니다. 독서 뇌를 활성화하는 최고의 습관. 독서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독서의 뇌 과학적 이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독서를 하면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특히 언어 처리뿐만 아니라 감정, 기억, 심지어는 상상력까지 자극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독서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자 한다면 독서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재정 자립을 주제로 한 책들을 꾸준히 읽으면서 돈을 다루는 법, 투자, 전략, 그리고 장기적인 자산 관리를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내가 정보를 처리하고 정리하는 방식은 실제 생활에서도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명상의 과학적 근거. 명상 역시 과학적으로 입증된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뇌의 편도체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을 줄여주고 전두엽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을 강화해준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또 명상은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불안감을 줄이며 마음의 평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명상을 하다 보면 외부의 스트레스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상태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결정과 도전들이 있을 텐데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디지털 시대의 자산. 요즘은 누구나 쉽게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꾸준함과 창의성입니다. 이 역시 뇌과학적으로 보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할 때 우리 뇌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라는 개념이 바로 그 예인데, 이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뇌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달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콘텐츠 제작은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시도하다 보면 점점 더 나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더 많은 기술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디지털 자산을 쌓게 되며 나아가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투자 복리의 마법과 장기적인 안목. 경제적 자유를 위해 투자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자산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복리의 마법인데, 이건 작은 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복리의 개념을 처음 제대로 이해하면 작은 돈도 크게 키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ETF에 꾸준히 투자하면 처음에는 작은 수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수익이 점점 더 크게 불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꾸준히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긴 호흡으로 자산을 관리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감정적 결정이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 명상과 같은 활동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이성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죠. 관련 책 3권 추천. 이제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자 할 때 도움이 되는 책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 이 책은 우리의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습관의 과학적 원리와 그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작은 변화를 통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돈의 속성 홍춘우. 돈을 다루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복리, 장기 투자, 그리고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을 현실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재정 자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필독서입니다. 명상하는 뇌 사라 라자르 박사. 명상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경제적 자유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책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경제적 자유를 위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꾸준한 실천은 어려울까요? 꾸준한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3가지 심리적, 생리적,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1. 즉각적인 보상이 부족하다. 사람들은 보통 즉각적인 보상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원시 시절부터 눈앞에 있는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빠르게 받는 방식으로 발달했어요. 하지만 꾸준한 습관은 대체로 즉각적인 결과나 보상을 주지 않죠. 예를 들어 매일 걷거나 독서를 해도 바로 몸의 변화나 성취감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도파민이란 신경 전달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목표를 이루거나 보상을 받을 때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습관에서는 도파민이 즉각적으로 분비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뇌는 쉽게 포기하려고 하고 단기적인 쾌락에 더 끌리게 됩니다. 2. 의지력의 소모. 의지력은 마치 배터리처럼 소모되는 자원입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의지력 고갈이고 디플리션이라는 개념을 연구했어요. 우리는 하루 동안 의지력을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하게 되는데 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지력이 점차 소모되고
결국 작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남은 에너지를 더 이상 습관에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3. 변화에 대한 저항. 인간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항상 호미오스테이서스이라고 하는데, 이는 생리학적으로 몸이 외부의 변화에 대해 저항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면 우리의 뇌는 그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전에 익숙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존의 편한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4. 주변 환경의 영향. 습관 형성에 있어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임스 클리어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환경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내가 새로 시작한 습관을 방해하는 요소가 주변에 많다면 그만큼 실천하기가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고 싶어도 집에 간식이 가득 있다면 유혹을 이기기 힘들겠죠. 반대로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좋은 습관도 금방 사라집니다. 5. 작은 실패에 대한 좌절. 많은 사람들은 한번 실패하거나 계획이 틀어지면 쉽게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완벽주의 성향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조금이라도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이걸 못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사실 습관 형성의 핵심은 꾸준히 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한두 번 실패가 전체 계획을 망쳤다고 느끼며 그 습관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 1. 즉각적인 보상을 설정하라. 장기적인 목표가 주는 보상 대신 작은 보상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를 마친 후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거나 독서를 10분 하면 좋아하는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보상을 미리 준비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내가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게 만들면 습관을 유지하는 동력이 생깁니다. 2. 환경을 조성하라. 내가 하고 싶은 습관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줄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운동을 하고 싶다면 집에 운동 장비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거나 책을 읽고 싶다면 자주 머무는 공간에 책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라. 한 번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처음부터 1시간 운동을 하겠다는 목표보다는 10분 걷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은 성공을 누적시키면 점점 더 큰 목표를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4. 실패를 허용하라.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실패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루 빠졌다고 해서 그 습관이 망가진 건 아니죠. 중요한 건 그 다음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계속 시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습관 형성의 법칙입니다. 이처럼 꾸준한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뇌와 환경, 그리고 의지력의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과학적으로 습관을 관리하면 누구든 원하는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상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즉각적인 보상을 설정하는 것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즉각적인 보상 사례 10가지를 소개할게요. 1. 운동 후 스트레칭하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운동을 끝낸 후 스트레칭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운동 자체가 더 즐겁게 느껴집니다. 운동 후의 피로감 대신 음악이 주는 기분 좋은 감각으로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죠. 2. 책 읽기 10분 후 간식 먹기. 독서를 10분 마치면 자신이 좋아하는 작은 간식을 먹는 것으로 보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독서 습관을 더 쉽게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일정 시간 집중 후 5분 동안 유튜브 영상 보기. 예를 들어 공부나 업무를 30분 동안 집중한 후 5분간 가벼운 유튜브 영상을 보는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명상 후 따뜻한 차 마시기. 명상을 마친 후 따뜻한 차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은 보상입니다.
명상 후 편안한 상태에서 음료를 마시는 순간이 명상의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일정량의 걷기 후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시청하기. 하루 20분 걷기를 마치면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을 시청하는 것을 보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시간을 걷기라는 활동과 연결하면 운동이 더 즐거워집니다. 6. 업무 목표 달성 후 친구와의 전화 통화. 업무에서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얻는 기쁨이 업무 성취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7. 아침 운동 후 상쾌한 샤워. 아침 운동을 마친 후 샤워로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보상으로 설정하면 운동 후의 개운함과 신선함이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8. 집안일 후 좋아하는 디저트 먹기. 집안일을 끝낸 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디저트를 먹는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보상이지만 그 덕분에 집안일이 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죠. 9. 하루 목표 달성 후 게임 30분 즐기기. 하루 동안 설정한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면 좋아하는 게임을 30분간 즐기는 것으로 자신에게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이 끝나면 게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10. 투자 공부 후 원하는 물건 구입. 한 달 동안 투자 공부나 자산 관리를 꾸준히 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오랫동안 사고 싶었던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큰 보상을 장기적인 습관과 연결하면 성취감이 커집니다. 이처럼 즉각적인 보상은 습관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자신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간단한 것이면 충분하고 자신의 목표와 습관에 맞는 방식으로 설정하면 됩니다.